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딱딱하고 어려운 법이라는 한 단어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야기로 좀 더 쉽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자, 심지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영 변호사입니다. 흔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법대로 해결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법이 정의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해결하면 그 결과도 정의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감이나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불공정한 일을 목격하거나 옛날 이야기에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가지 않고 꼭 집중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또 피해본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지켜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서 약한 자들은 보호하고 나쁜 사람은 응징하고 또 피해를 봤으면 좀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정의감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악인이 나오고 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보는 과정에 이 이야기에서 악당은 반드시 벌을 받고 또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 보상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끝까지 보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옛날 이야기라는 게 법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구나.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실은 도덕의 최소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법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 이야기 중에서 돌고 도는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에서 사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겨우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주워다가 집신을 판 돈으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서울 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 이러고 떠난 지 몇 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서울 어디로 오시라고. 아버지가 갔더니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논을 좀 사시죠. 저는 더 벌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돈 500냥을 주는 거예요. 당시 500냥이면 농사 지을 만한 밭을 살 수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이제 가난을 벗어나겠다 싶은 생각에 너무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돈이기에 가슴에 꼭 품고 잃을까 꺼내보지도 않고 갔죠. 그런데 어느 고갯마루 커다란 나무 밑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돈이 무사히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두리번 살핀 뒤에 조심스럽게 돈을 딱 꺼냈는데 이거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싱글벙글 웃음이 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벼가 누렇게 익는 상상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품을 더듬어 봤어요. 근데 돈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다시 돌아가 보니까 돈보따리는 온도 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어떤 삿갓쓴 노인이 나타나서는 아니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아들이 논사라고 준 돈을 여기서 잃어버렸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긋 웃더니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바로 잃어버렸던 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은 정직하기도 하지만 참 신중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보따리를 냉큼 주워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걸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지혜를 쓰기도 했잖아요. 뭐냐면 만일 이 노인이 아니라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이 돈보따리를 발견했다면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땡큼 주워갔다면 이건 형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삿갓쓴 노인과 욕심 많은 사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남의 물건이니까 손을 대지도 않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기다렸다가 주인인지 확인하고 돌려주는 수고를 하지도 않겠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을 행선 피하기라고 합니다. 돈보따리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과 돈보따리를 보고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즉, 돈보따리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행선이고 돈보따리를 보고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피악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악을 피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악을 피하지 않고 행하면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해서 처벌해도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선행은 어떤가요?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도덕은 될 수 있지만 법은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악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골목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주고 극진히 보살펴줬어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 돈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삿갓쓴 노인하고 비슷하죠.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학교에서 토론 주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그것을 어기면 처벌한다고 할 때 그 법이 과연 정당할까요? 사실 형법에서 형벌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형, 징역형, 벌금형 같은 거예요. 이 형벌들은 모두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죄로 정하고 거기에 형을 부과하는 형법은 죄의 범위를 확대할 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법은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을 두고 있지 않고 착한 사마리안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위험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자는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험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경우 모든 경우를 모두 처벌한다는 법이 있다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살면서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에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들만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돌고 도는 돈이잖아요. 돈이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이번에는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네요. 금세 물난리가 나서 냇물이 불어나 건너갈 수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었어요. 냇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생각에 그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라도 저 젊은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500냥을 주겠소. 제발 누가 좀 구해주시오. 그러자 어떤 젊은 남자가 물로 풍덩 뛰어들더니 젊은이를 구해와서는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두말 없이 그 남자에게 이 500냥 돈보따리를 주었어요. 어때요? 이 아버지도 알고 보니 갓쓴 노인 못지않게 귀인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있던 돈 500냥을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를 구하려고 또 선뜻 내어놓잖아요. 누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좀
정말 천국 같은 곳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 생명이 돈보다 소중하다. 이 원칙이 아주 마음에 턱 박혀 있었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아들 같은 그 다른 사람,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덕에 목숨을 구한 청년은 은혜를 갖게 해달라며 아버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 청년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500냥을 내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이고, 이런 고마울 때가 하면서 보는데 이럴 수가. 젊은이의 아버지는 바로 그 돈보따리를 찾아줬던 갓쓴 노인이었어요. 두 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놀라워했죠. 젊은이의 아버지는 주인공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했고 한 달을 머물면서 지나게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초라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멋진 귀화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는데 바로 논문서였어요. 젊은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집과 논을 마련해 준 거죠. 결국 젊은이와 그 아버지가 갖고 싶어 했던 집과 논이 이렇게 돌고 도는 돈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한테 찾아간 거죠. 이거를 약간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악연을 피하게 합니다. 아까 돈보따리를 집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놓고 온 것, 그것은 법을 지킨 것이죠. 그것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어서 자기가 냉큼 가져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한 것은 선한 인연을 만든다. 여러분은 선행을 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황금률이라고 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아니고 도덕률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잖아요. 그러면 이 황금률을 지킨다면 저절로 모든 법을 다 지키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안에 균형 감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 공감하기 때문에 나와 남의 입장을 동시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 능력을 발휘할 때 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닐까요? 네, 변호사님 강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법 이야기로 풀어내다 보니까 더 흥미있고 쉽게 또 다가오는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쓴 책도 있다고요. 전래동화를 법 이야기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 생각한 건 아니고 제가 어린이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출판사에서 이런 걸 누군가가 기획을 한 거예요. 그 옛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법 이야기로 나가는. 그래서 처음 기획을 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네. 무슨 기획이 조금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기획자의 의도가 정말 너무 절절히 공감이 될 만큼 참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어른인 제가 들어도 참 재미있었는데 네.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직접 법적 자문을 해주고 싶을 만한 뭐 안타깝든가 혹은 흥미로운 인물이 있을까요? 딱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인데 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엄청난 범죄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그
선녀가 느꼈을 그 자유의 박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쓰다가 보니까 이 정도면 빨리 혼인 취소하고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생각나는 전래동화 하나가 있는데 저는 홍길동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동화였는데 네. 이 홍길동전을 봐도 현대사회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법적으로 좀 네.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죠. 당연히 이제 보통 어린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적서 차별. 이거는 웬 차별? 이거 어린애들도 딱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 헌법 소원 있잖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적서 차별법 때문에 지금 홍길동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삐뚤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나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홍길동 이런 서자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술을 닦고 도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 법이 부당해 하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헌법재판 사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걸 당했는데 그 근원이 법에 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죠.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네. 네, 그래서 홍길동도 제가 선녀 못지않게 보면은 할 수 있죠. 네. 자,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잠깐 해 주셨어요. 네. 일반 법과 헌법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헌법은 피로 쓰여진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탄생 자체는. 네. 헌법은 우리가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러면서 애들이 외우잖아요. 네. 일단 제일 최고의 효력을 갖고 있어서 헌법에 어긋나면은 법도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인데 네. 그 헌법 자체의 태동은 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뭐 이런 것을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처럼 그거는 그때 뭐 어떤 왕의 실정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더 이상 체포를 하지 마라, 뭐 그 세금을 함부로 거두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왕이 하는 그 전횡을 막고자 했던 게 이제 헌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어떤 정치적인 그 배경이 있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하고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설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 평등권, 자유권, 뭐 이런 인간의 기본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조직 원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잡고 있는 게 헌법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잘 와닿지 못하지만 사실 헌법에 비추어서 여기에 어긋나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여기에 근거해서 또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점점 느끼게 되는 게 헌법이에요. 네. 어쩌면 그러니까 일반 법률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게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다음 강연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소송을 통해서 느끼는 22년 차 변호사의 소회랄까? 그걸 하면서 소송을 하지 마라는 취지의 그런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가치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가 네. 참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열린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 각 개인이 행복하게 살고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신지영 변호사와 함께 만나본 법은 공동이 모여 세상을 이루는 힘의 법칙과도 같았는데요. 전래동화 속 권선징악은 하늘이 도왔지만 우리의 권선징악은 사람이 실천하는 그렇게 선을 권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